안녕하세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영돈 변호사님을 모시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검찰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계셨나요? 17년 정도 검사로 재직하다가 네. 2012년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면은 퇴직하신 지가 많이 되진 않으셨네요. 한 12년 차 변호사이고요. 네.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형사 전문이시겠네요. 네.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누가 봐도 확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다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스토킹 행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죠? 스토킹 행위라 하는 것은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네.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 등서 기다리거나 또는 지켜보는 행위. 그런 것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게 그 물건을 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한 번만 딱 해도 범죄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야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이거나 이런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이거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합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의 개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빌라에서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데 대해서 보복행위를 한 게 이제 이번에 스토킹 범죄로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상대방 등에게 직접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여기에서 물건 등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음향이 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인가 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새벽에 반복해서 어떻게 이상한 음향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이 판결한 사안을 설명을 드리면 빌라의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층이요? 수개월에 걸쳐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불상의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불상이 뭐죠? 불상. 알 수 없는 전문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성명불상.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성명을 알 수 없다. 주소불상이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불상의 도구라고 하면은 사용한 도구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주먹으로 치거나 나무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이런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피고인은 결국에는 중벌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중벌을 받은 거죠. 스토킹 행위에 비해서는 중벌을 받은 게 맞죠? 일단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8월이요?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수강명령이나 네.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저희가 1심 판결문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후에 피고인은 항소를 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네.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스토킹 범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것은 분명히 스토킹 범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약 35일간 약 31회에 걸쳐서 이런 벽을 두드리거나 또는 음향기계를 틀거나 하는 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행위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행위에 비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까지 선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 결국에는 집행유예라는 것은 실형 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형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바쁘실 테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1, 2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무섭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신당동의 그 살해 사건도 있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 피해를 자기가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일단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과연 상대방이 나한테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어떤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유를 가지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요.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씩 찾아뵙겠습니다. 더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자주 불러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약간의 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맛배기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사례와 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